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의 뭐 광풍, 열풍 뭐 언제까지 가는 걸까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전에 다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로 좀 옮겨붙는 모양새라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워낙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예. 그 다음은 어디야? 라고 이제 찾아다니고 계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계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높아지고 실제 뭐 포스코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그룹주에 대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65만 8천 원,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한 2.49% 올랐거든요. 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오르고 있다. 아이고, 저 차트를 보세요.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엄청납니다. 차트입니다. 예. 사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번 연도 들어와서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7월 달 들어와서. 예. 7월. 예, 사실 이 뭐 작년 종가 2022년 마지막 거래일보다 이제 보시면 쭉 우상향, 꾸준하게 우상향되는 거 보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7월 달 들어와서 그래프 보시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 보이거든요. 수직 상승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이제는 말 그대로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는 거의 그래프에서 이제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 네. 포스코 그룹주 연중 주가 상승률도 이제 같이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만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지주회사 이하에 같이 이제 그룹주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연중으로 봤을 때 132% 이제 올랐고요.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제 소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1%.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이시죠? 여기 예전에 이제는 대우죠, 대우. 그래서 예. 이제는 대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수한 거죠. 예.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한 192%, 그다음에 포스코 DX라고 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IT 뭐 엔지니어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철강 부분인데 요것도 436% 이제 올랐고요. 네. 엠텍 보시면 딱 보이잖아요. 358%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스틸리온 167% 올랐는데 거기서 좀 그래프를 좀 보시면은요. 일단은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소재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 부분으로 빠져요. 이 포스코 그룹 안에서도. 네. 그다음에 이제는 인터내셔널과 DX와 엠텍 같은 경우에는 비철강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비철강 부분으로 빠져서 부분으로 있고 스틸리온이 이제는 철강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스코 그룹 주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광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는 자료를 좀 내놨는데 이제는 리튬 매출 전망 추이를 좀 내놨습니다. 네. 이게 2024년도 봤을 때 뭐 매출액 본다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30년 가서는 13조 6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추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차 전지 테마로 사실 지금 포스코홀딩스 관련 그룹주들이 묶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광풍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부터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밸류체인 밸류데이를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밸류체인으로 묶어가겠다. 한마디로 소재부터 이제는 뭐 양극재까지 뭐 다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1일 날 발표하고 12일 주가에 바로 반영되면서 그때부터 뭐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제 보여왔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이제는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이제 반응을 했다라 보시면 되겠고 네. 지금 또 수직 계열화에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실제적으로 이제 포스코 그룹 지주회사를 체계를 완성을 했죠. 포스코홀딩스가 이제는 존속회사로 되고 그다음에 포스코 말 그대로 포스코를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사업 회사로 남겨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지주회사 홀딩스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 체계로 되면서 말 그대로 진짜 뭐 소재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양극재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밸류체인을 좀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게 또 각광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에게 또 투자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보여왔어서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오르는 배경, 포스코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는 배경을 정말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좀 내보면 아니 저 그래프에서 지금 뭐 당사자는 2차전지 당사 그룹은 당사 회사는 포스코홀딩스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률은 제일 그룹주 중에서 제일 낮아요. 맞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건 물론 증권시장, 주식시장이라는 게 비이성적인 네. 흐름을 할 때가 뭐
더 많아요, 사실은. 네네. 예? 기대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증권가에서는 이게 객관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 주가 상승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좀? 그러니까 사실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는 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2차 전지주 같은 이게 경우. 지금 목표 주가를 네. 연중부터는 내지 않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의미가 없으니까 내봤자 뭐 그 이상으로 뛰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이성적인 지금 상황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관련 뭐 증권회사들이 일단 목표 주가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높였던 게 아마 한국투자증권인 것 같아요. 목표 주가를 이제는 50만 원에서 이제 90만 원으로 이제는 높였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만큼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높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 보시면 아니, 이것도 되는데. 그렇죠. 50만 원에서 어떻게 갑자기 90만 원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총이 어떻게 되냐면 54조 원에서 한 76조 원으로 이제 점프하게 됩니다. 예. 완전히 뭐 점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40%까지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엄청난 사실 뭐 목표 주가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BNK 투자증권도 45만 원에서 85만 원. 그다음에 뭐 삼성증권도 47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여왔거든요. 높였고 그래서 예.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거보다 목표치보다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우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고 네.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KB증권이 한 26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좀 높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2차 전지주의 어떤 본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이렇게 비전만 발표하고 뚜렷하게 나온 건 없는데 네네.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뚜렷한 실체가 있거든요. 일단은. 예, 과거부터 해왔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에서 소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있는 성장 이런 점에서 아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실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2차 전지라는 것만 이렇게 붙으면 하나만 네. 연관만 됐다 하면 네네. 불이 쭉 붙죠.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상황이 이 분위기와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메가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메인스트림이라고 보통 주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시장의 주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만 붙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게 뭐 정말로 뭐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관심을 갖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옳던 나쁘던 걸 떠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매도를 했는데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쇼커버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소스퀴즈가 나오면서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그러니까 매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보면 이겼다 이거죠. 공매도 세력 우리가 이겼다. 우린 승자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이제 공매도 부분에서는 아마 많은 손해를 아마 받았을 거고 실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소스퀴즈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매수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사실 에코프로로 대변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 네. 지금 퍼가 77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 다 했죠, 진짜로. 예. 말 그대로 이제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77배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종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뭐 퍼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계속 올라요, 이게. 원래 퍼라는 거는 네. 5에서 10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77인데 77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계속 오르다 보니까 가치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이익 대비해서 뭐 한 종목 가치가 너무 오르는 그래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또 비난을 또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정말 과평가돼 있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ETF도 또 한몫을 했습니다. ETF로 묶이다 보면은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이제는 운용사 입장에선 곤란해요, 사실. 왜냐하면 2차 전지 오른다 그러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볼멘 목소리 나오거든요. 왜 여기에 더 비중을 주지 않느냐.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ETF 운용사 입장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이게 또 수급을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몫을 했고 저는 또 포모 현상이 또 한 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도태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나만 고향이 없어. 그렇죠. 뭐 이런 거. 나만 에코프로가 없어. 나만 에코프로가 예. 없어. 저 오랜만에 또 포모 현상이 봤어요. 왜냐면 비트코인 그때 비트코인 할 때. 아, 그때 맞아요. 예,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아무튼 그러니까 나만 없어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 안 사면은 뒤처지는 거 예, 같고. 돈 못 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 2차 전지주 특히 이제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부터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는 그 이해상충의 문제 때문에 뭐 이런 문제에 안 걸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 포모에 대한 현상들이 다시 한번 또 이번에 또 일어났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수급이 쏠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포모 현상이 네.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제가 20여 년 전부터 이제 주식 기자도 했었고 네. 주식 시장을 이렇게 쭉 보면 유행은 돌고 도는 겁니다. 맞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벤처기업 열풍도 그랬고 벤처자만 들어가면 나만 벤처 없어. 맞아요. 사고. 아, 그랬었나요? 바이오? 왜 바이오로 안 사?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맞아요. 있었어요. 그다음 조금 얘기한 아직도 코인 없어? 맞아요. 그때 한참 그랬죠. 이거는 굉장히 순환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2차 전지로 2차 왔어요. 전지로 2차 전지 물론 근데 실체도 있고 비전도 있고 있는데 어쨌건 큰 그림에서 보면 이 증권 시장에는 유행이고 패션이고 심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쏠려 있다는 건 어떻게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이게 뭐 맞다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현상이에요. 네. 에코프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로 옮겨간 이유가 2차 전지라는 뚜렷한 아이템이 있긴 하지만 네. 에코프로 BM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쪽을 확산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정확해요. 어떻게 보세요? 에코프로를 이제 사기에는 좀 늦은 맞습니다. 마음이 드는 분들이 110만 원에 어떻게 사요? 무슨 간이 지금- 그래서 산다. 네,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커뮤니티에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그 전에 늦었다 이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종가 기준으로 129만 3천 원. 네, 지금 뭐 어제 종가를 봐도 전일 대비해서 11%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못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많은 커뮤니티나 많은 뭐 사이트에서 늦었으면 이거 사라. 그게 지금 그게 나오는 포스코 맞아요.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관련 그룹들이 올랐는데 네. 일단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상하고 있고 황제주죠. 보통 우리가 황제주라고 하면 한 주가가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거를 우리가 황제주라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을 훨씬 넘었죠. 129만 3천 원이니까 뭐 장중에 130만 원 찍기도 했었고 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자 승자 없으면 패자. 물론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포모 증후군이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황제주가 나왔던 게 2007년도 동일철강 이후에 16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어섰다는 게 어마어마하세요. 황제 중에 황제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지금 에코프로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뭐 200만 원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뭐 미래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 지금 뭐 황제주라는 거는 뭐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거 광기다라고 얘기 나오고 한 대표적인 밈 주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동일철강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제는 황제주 얘기했을 때 2007년도 동일철강 이후에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동일철강이 그럼 어떻게 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는 문적 분할을 하면서 사실 액면 분할을 했었어요. 액면 분할을 하면서 지금 뭐 그 주가의 표면 가격은 뭐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가치로 본다 그러면 고점 대비 91%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고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도에 이제 기자 생활 하시면서 중가 그 많이 유행을 주가를 많이 보셨잖아요. 봤죠. 예. 그 당시에 황제주라고 봤을 때 이제 핸디소프트 이게 이제는 기억나시죠? 2000년에 황제주가 됐어요. 그럼요. 그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네. 상패당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으로 보자고 한 말은 아니고 아니,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유행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도 그래요. 있었다. 그 다음에 신한화섬도 2000년에 황제주가 됐었어요. 예. 지금 상패예요. 그렇게 되면 제 10개도 더 될 수 있어요. 예, 진짜. 예.
그런 거 10개도 생길 수 있어요. 예, 이제 황제주가 지금 뭐 황제주 하는데 이제 황제주가 됐다가 상패당한 게 그렇게 많아요. 또 그러니까요. 있죠. 리타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2000년도에 황제주 했다가 지금 상패예요. 거기까지 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진짜. 그 프로 에코 프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네네. 사실 에코 프로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곤란해요. 예, 아마 주주들한테 항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팩트니까 예, 예. 그런 말씀을 사례가 드린다. 있었다. 아니 그런 근데 사례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네. 만약 진짜 에코프로가 주당 200만 원, 300만 원씩 가고 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보다 훨씬 더 200만 원, 300만 원씩 가면 네. 진짜 그게 적정 주가로 판단되는 날이 대한민국이 2차 전지로 글로벌 시장을 쓸었다는 증거가 되는 날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응원해야 될 수도 있어. 맞습니다. 네, 이게 주가가 적정 주가입니다. 250만 원이 적정 주가입니다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과 국력에는 맞아요. 매우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좀 정리 주가 논란은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예. 네. 그 뭐 멀리 갈 거 없이 2018년에 네. 있었던 셀트리온 당시를 좀 떠올리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으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사실 저는 잘 알지는 못해서 뭐 네. 어떤 게 좀 비슷한 건가요 지금? 일단은 뭐 광풍이라는 거에서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 당시에 그랬어요. 또 셀트리온 바이오주, 네. 셀트리온 삼총사 없냐 있냐 또 내가 들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셀트리온 삼총사랑 요번에 좀 에코프로 삼형제 요것도 이제는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보다는 사실 이제는 약간 어떤 팬덤이 갖고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다음에 팬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이라는 것도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편중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에코프로 삼형제가 코스닥 내 시총 비중이 16%를 차거든요. 와. 예, 그럼 많이 차지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9% 차지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한 코스닥에서 한 19% 차지했었어요. 시총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어느 정도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 같은 경우가 코스닥 150으로 좁혀 보면은요 이게 비중이 38%나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쏠림 현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코스닥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 코스트보다 더 뛰었거든요. 코스닥이. 네. 근데 이게 더 많이 뛴 이유가 쏠림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많은 종목들이 사실 오르진 않았어요, 지금. 근데 이제는 코스닥 안에서도 이렇게 2차 전지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코스보다 더 상승률이 높다라고 나오는 거지.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쏠림 현상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가 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 버블 논쟁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들의 공식적인 의견들은 좀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안 나옵니다, 지금. 없어요. 네, 지금 일단은 뭐 대표적인 사례가 에코프로였는데 사실 매도 리포트 예전에 한번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주주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낼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지금. 뭐 어차피 리포트 내봤자 그 이상으로 뛰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냥 리포트 내는 게 오히려 자기 신뢰만 더 깎아내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리포트 자체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증권사들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다루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의 생각하는 이성과 넘어섰다는 거죠. 넘어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실제 이제는 뭐 본다 그러면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 굉장히 많이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이제 한 13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이 뛰었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4배 이상 뛰었고요. 그다음에 금양도 한 6배. 물론 금양은 1년 전보다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와서만 한 6배 이상 뛰었는데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뭐 배터리 아저씨가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셨는데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비전만 제시했지 뚜렷한 실체가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실제 이렇게 많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배터리 2차 전지주 얘기하면 이게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다 싫어하십니다. 사실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뭐 팩트는 팩트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는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증권사에서의 리포트는 지금 상황으로는 의미가 없어서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또 하나의 좀 특징이랄까요? 이게 종목 간의 상관관계가 좀 크다고 커졌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고 보통 얘기하면 두 변인과의 이제는 관계죠. 예, 이게 원인 관계는 아닙니다. 뭐가 올랐기 때문에 뭐가 오른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건 상관관계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상관관계라 그러면은 우리가 A라는 변인과 B라는 변인의 이 관계가 있다 없다 요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상관 개수 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상관관계를 본다 그러면 먼저 이제 6월 달만 보겠습니다. 근데 네. 테슬라와의 2차 전지주의 상관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역의 관계입니다. 역의 상관관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역의 나오고 관계예요?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제 그것도 좀 이상하네. 네. 이것도 참 재밌죠, 사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차 전지주하면 테슬라 오르면 같이 오를 것 같은데 코릴레이션이 정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역의 상관관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테슬라가 올랐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이런 LNF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의 상관관계거든요. 그래서 0.85 음의 0.85면은 거의 뭐 상관관계가 거꾸로 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거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게 이 원인 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역의 상관 개수가 나왔다는 것과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관계는 이제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에코프로와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LG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쭉 본다 그러면 0.72, 0.81, 0.9 이거는요 거의 1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같은 그룹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같이 움직였다고 보셔야 돼요. 에코프로가 이제 올랐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이제 올랐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관계수가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뭐 말 그대로 그냥 같은 그룹주로 묶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사실 같이 이제는 좀 올렸는데 이제는 그런 주요 인우를 본다 그러면 역시나 개인 수급입니다. 이 개인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는 뭐 외국인들도 이제 들어왔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개인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6월 들어와서 순매수 상위 종목 3위가 LNF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LG 엔솔이었고요.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삼성 SDI가 15위에 이름을 다 올렸거든요. 그 정도로 봤을 때 이제 개인 수급이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이 공매도가요. 물론 뭐 공매도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은 사실 공매도가 꾸준히 또 대차장고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도 사실 눈에 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공매도가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매도에 대한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시장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네. 공부나 학습이나 경험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맞아요. 제가 진짜 그 말하고 싶어요. 브라운 운동이나 카오스 이론 아시죠? 나는 그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물론 제가 이 주식이 없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해상충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해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저 강조를 해드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의 광풍에 대해서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원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